유리창 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노랫소리에 맞춰 가방을 맨 아이들은 총총히 학교로 가고, 자동차들은 신호에 맞춰 섰다 움직이길 반복하며 연달아 차도를 달린다. 멀리서 보면 줄지어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 헤드라이트마저 정겹고, 위험은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일 뿐이다.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면 부엌의 여자들마저 얼마나 순해 보이는가. 음식을 위해 태어난 자기들의 운명에 순응하듯 묵묵히, 그러나 1인급 배우처럼 당차게 부엌을 지키는 여자들. 유리창 뒤에 보는 풍경이 훨씬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저 바깥의 힘이다. 그럴 때면 나는 인공호흡기를 뗀 식물인간처럼 호흡이 가빠진다. 일러두건대 나는 유리창의 시인, 유리창의 수인인 것이다. 유리창이 부서져 내리는 날, 그 자디잔 파편들과 함께 내 영혼도 산산이 바닥에 흩어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 삶의 투박하고 거친 손들이여, 제발 나를 밖으로 꺼내려 들지 말라. 나는 유리창에 고요히 담긴 자이다. 이선영, 유리창. 오늘은 그저 너무 평범한, 그러면서 오늘이 또 왔고, 제가 한 이틀 동안 일이 있어서 작업실에 부재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이 시간에 또 와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또 너무 평범하고 변한 것도 없지만 또 새로운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상에 관한 좋은 글이 없을까 하다가 이선영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또 와 닿아서 한번 읊어봤고요. 이렇게 일상과 연결된 수업도 괜찮겠다. 한 번씩 어떤 날은 수업하기 전에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또 혼자 이렇게 뭐 유튜브에 그 혼자 이렇게 읊는 거나 좀 용기를 내서 수업 전에 이렇게 한번 시도 한번 읊어보고, 또 여러분 중에 뭐 또 와닿는 시,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한 번씩 읊어보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도 괜찮겠다. 왜 그 옛날 그 말에 뭐 시서와가 같다, 시와 글과 그림이 같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고 시를 읊으면서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오늘은 재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동굴 벽화부터 해서 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은 그림 그리고 끄적거리고 어딘가 이렇게 뭔가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분은 수차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유화를 해보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오일 파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재료로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 근데 여기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접근성이 쉽다면 아무래도 시골은 조금 그런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들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안 해봤던 거를 이렇게 또 막 모르니까 스스로 화방 가서 뭐 물어봐서 하면 되는데 또 그게 또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고 재료도 한번 구입해보고 또 어떤 재료가 뭐 물론 뭐 마음만 있으면 뭐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찾아봐서 막 할 수는 있지만 또 말은 그렇지만 또 막상 그렇게 또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들 보시면 수채화나 또 특히 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뭐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멀다고 그러나? 어, 전혀 뭐 생소한 세상 뭐 이렇게 봐서 어, 다시 한번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처음에 이제 뭐 동굴에다가 그리던 땅바닥에다 그리던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전의 수업 중에도 나뭇가지로 그리는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돌멩이에다가 뭐 먹이라든가 물감을 좀 묻혀서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게 그런 움직임 자체도 이제 드로잉이란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흔하게 생각하면 종이에 뭐 연필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 드로잉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졌다. 일전에 그 그림 그리는 그림에 관련되거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우하우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에서 생긴 처음에는 이제 그 건축 학교로 이제 생겨났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점점 뭐랄까 미술학교 예술학교로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제 수업 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들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제가 어디 책에서 봤던 내용인지 가물가물한데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그 수업 중에 이제 드로잉을 해 와라 뭐 이런 수업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제 교실 문에서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또 어떤 학생은 선풍기에 리본 같은 거를 잔뜩 매달고 선풍기를 틀어서 그 선풍기 바람에 리본들이 팔락거리는 모습. 그래서 드로잉이라는 개념이 그리는 행위라든가 그려진 그 결과물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사람이 영화를 보면은 영화 초당 뭐 몇십 컷 하면은 사람이 진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지금 영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뇌에서 인식할 때
여러 가지 정지된 화면들이 연속으로 쫙 펼쳐질 때 그걸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걸 이용한 게 이제 영상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 교실 문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그 장면이 하나 멈춰진 장면 하나가 연결된 것. 그래서 끊어서 볼 때 그 멈춰진 동작 하나가 이제 드로잉이라는 그런 그때부터 이제 정확히 그때부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드로잉이라는 개념, 드로잉이라는 생각이 넓어졌다. 그리고 그 선풍기 얘기했지만 리본이 팔락팔락 거릴 때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장면 한 장면 멈춰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을 드로잉이라고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을 굴리는 것, 돌이 굴러가는 한 장면도 드로잉이다. 거기에 더해서 돌이 굴러갈 때 찍히는 그 물감의 모양, 그 결과물도 드로잉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림을 그리니까 세상을 그림처럼 바라보고 싶고 그러긴 한데 세상에 그림 아닌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음악 아닌 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요리 아닌 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림 수업이고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그림 아닌 것이 없다. 이만큼 개념이 확장돼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의 별이 될 수밖에 없고 했던 얘기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나 수치화라든가 유화라는 것도 이렇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만 재료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원시 시대 얘기했던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뭐 땅바닥에도 그렸겠고 벽에 돌벽인데 거기에 어떤 다른 돌 갖다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그 곱돌이라고 하죠. 왜 우리 뭐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오징어 게임이든 아니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 곱돌이라는 거를 많이 썼는데 그런 식으로 광물들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전문화되면서 가루를 내서 쓰기도 하고 그것이 더 발달하게 되면 어, 용매라고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섞어서 쓰는 거 접착제. 그 가루를 낸 것을 이제 안료 이제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뭐 무기용제, 뭐 무기안료, 유기안료 뭐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광석이든 아니면 또 왜 식물이나 꽃잎 우리 옷 염색할 때도 쪽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써서 색을 내는데 그런 색이 있는 자연물이나 광물 그래서 그것도 뭐 광물성 안료라든가 뭐 식물성 안료라든가 또 뭐 이렇게 막 그쪽 분야로 가면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색으로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부 화가분들이나 옛 옛날 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먹은 만 가지 빛을 품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뭐라 그러나 예전에 그 정신을 물질보다 더 높이 사던 시절에는 이렇게 색을 쓴 것보다 먹으로 표현한 것을 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먹 안에 만 가지 빛을 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먹의 농담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아무튼 그 먹이라는 것도 사실은 끄름
끓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뭐 악유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이렇게 굳혀가지고 만든 게 먹이거든요. 그래서 재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 뭐 연필이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것도 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써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도구다. 처음에 우리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옛날에 저도 사실은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연필 왜 잘 안 나와서 침 묻혀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하던 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엄청 잘 나오고 또 볼펜이라는 것도 그 작은 안에 볼을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볼을 넣어서 이게 잉크를 넣어서 잉크가 계속 볼 따라서 나오게끔 한 게 볼펜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 나갔던 거고 지금 수채화라든가 유화라든가 이런 것도 안료에 같은 안료에 이제 그 접착제라고 해야 되나 접착료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물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수채화 같은 경우는 물에 풀어질 수 있는 유화 같은 경우는 기름 유자를 쓰는 거거든요. 기름에 풀어질 수 있는 성질의 접착료를 써서 이렇게 안착시킬 수 있게. 그리고 아크릴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아크릴로 했겠죠. 정확한 그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접착류의 성질에 따라서 물감의 종류가 나눠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물론 그 물감의 특성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지면 그것을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별다른 게 아니다. 어디 멀리 저 멀리 어디 있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그 수채화의 매력에 빠졌으면 수채화에 관한 도구들을 사서 좀 써보는 것. 꼭 수채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유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거 물론 있죠. 있지만 어,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입시할 때 이제 수채화를 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채화를 해서 했는데 수채화는 이렇게 해야 돼. 입시 그림하고 또 작품하고 완전히 또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떨 때 보면은 계속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배우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힘들지. 재미가 있으면 이게 힘들지가 않는데,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수채화는 뭐 이렇게 겹치는 맛이라든가 물맛, 뭐 투명한 그런 맛, 이 특성을 잘 살려서 하는 작품이 있고, 제가 놀랬던 거는 유한 줄 알았는데 더덕더덕 막 이렇게 많이 올린 작품이 있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유한 줄 알았는데 수채화래. 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 투명하게 하는 게 또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또 뭐, 또 좀 불투명하게 하는 게 자기한테 맞을 수 있고, 또 얇게 뭐 겹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이게 해보다 보면은 재미있는 쪽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돼. 가다 보면 또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그래서 요번 수업엔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뭐 재료 사고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수차든 유화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드로잉 수업이 진행이 되고 드로잉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드로잉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이제 그리면 수채화 되는 거고 그 유화 물감으로 그리면 유화가 되는 거고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라는 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그림은 어떤 식이냐면 어떤
뭐 이제 교과 과정처럼 1학년 하고 2학년 하고 3학년 하고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배우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 밤하늘의 별처럼 이 별에 한번 가보고 저 별에 한번 가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별을 가기도 하고 어떤 별에 가서는 더 깊이 그 별에 더 그 별이 왠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별을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더 이렇게 탐험을 하고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영역을 이렇게 또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 근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끌리는 부분 또 가다 보면 또 여러 갈래가 생기고 이게 일단 한 걸음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걸음이 이제 나의 노하우가 되고 그리고 나의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웃기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또 나를 찾아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재료는 그런 것이다. 안료의 이제 접착류 어떤 것을 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또 왜 옛날에 그 밥 아저씨 또 생각나네. 참 쉽죠. 제가 이렇게 쉽게 뭐 아니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안 해봐서 지금 그런 거지.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제든 지금 처음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인도할 수 있다. 안심하고 손을 잡으셔도 된다. 하지만 결국 그 그림이라는 것도 혼자만의 뭐 이게 다른 어떤 뭐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렇게 합을 맞추는 물론 이렇게 혼자 춤을 출 수도 있고 혼자 연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림이라는 거는 혼자 막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다만 또 옆에 또 혼자 찾아가는 또 동료가 있고 하면은 서로 격려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떤 부분 마주치게 되면은 차도 한잔 나눠 마시고 이러면서 내가 가는 길은 어때? 어떻고? 이 정도인 것 같아. 네가 가는 길은 어떠니? 뭐 이렇게 또 그런 가벼운 스몰 토크, 이렇게 가벼운 일상처럼 그러면 참 좋은데 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한번 그런 시간이나 그런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재밌게 이왕 하는 거 좀 재밌게 이왕 가는 길 재밌게 콧노래도 부르면서 휘파람도 부르면서 때로는 좀 한눈도 팔고 뭐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언제까지 빨리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좀 더 한눈도 팔면서 좀 가다가 뭐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면은 시냇물 소리 따라서 좀 가보기도 하고 새소리가 들려오면 새소리도 따라서 가고 또 그 나무 그늘 아래 좀 누워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워가지고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햇살이 참 찬란한 제가 일전에 그 절에서 잠깐 그 일할 때가 있었는데 절 올라오는 길 옆에 보면은 사실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나무 숲을 살짝 조금만 헤치고 들어가면은 작은 그 계곡이라고 그래야 되나? 폭포처럼 이렇게 한 1m 정도 폭포처럼 떨어지는 데도 있고, 점심 공양을 얼른 하고 이제 절에는 이제 과일이 많으니까 사과 한 알이랑 수건 한 장이랑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홀딱 벗고, 그래서 그 팬티 한 장을 벗고 안 벗고 진짜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을 때 그 자유로움, 거기에 이제 계곡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나뭇잎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나뭇잎 사이사이로 그 햇살이 막 그 사이키처럼 바짝바짝거리면서, 그거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자유로움과, 어, 진짜 또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로 그 나무에서 나뭇잎이 햇빛에 저기 통과하면서 그 정말 연한 연두빛이 되거든요. 진한 잎에 그런 이파리가 햇빛이 투과되면서 이제 연한 연두빛 그 빛들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제 온몸에 막, 그러니까 음이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이 막 그냥 뿜뿜 되는데, 정말 거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진짜 몰라서, 한 번은 점심 때 내려가서 4시까지인가? 한 1시간 흐른 것 같은데, 절에서는 이제 스님들하고 그 보살님들이 저 찾는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음. 이 얘기 또 왜 했지? 어, 그렇게 같이, 한눈 파는 것. 그렇게, 한눈도 좀 팔면서, 충분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한눈 좀 팔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 지나가다가, 그 가는 길 너무 바쁘게만 가지 말고, 잠깐 한눈도 좀 팔아보고, 저기 멀리 보이는 뭐 좀 풍경도 좀 보고, 하늘도 좀 올려보고, 어, 그런 하루. 오늘은 좀 한눈도 좀 팔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